네, 100세의 시대를 여는 건강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소리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인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그중에서도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의 퇴행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요법, 그리고 또 보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경외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상태가 심각하거나 또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요. 그 수술적 치료에서 예전에 이제 고식적인 치료들을 제외하고 몸에 이제 칼을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수술법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이라 하고요. 네. 자, 일단 수술이라면 그럼 돌출된 부분을 수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젤리가 이제 밀려 나와 있는 경우 밀려 나온 젤리는 다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살을 째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직접 보고 제거를 했지만 요즘은 옆구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내시경 관을 넣어가지고요. 튀어나온 젤리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법이 내시경 수술법입니다. 네, 그럼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부위가 이제 디스크가 되고요. 이 디스크가 이제 젤리가 밀려 나오면서 이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6mm 정도의 관이 일단 삽입이 되고요. 네. 지금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관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삽입된 관을 통해서 디스크를 끄집어내고 레이저로 이 찢어진 데를 다시 태워서 메꾸는 치료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수술법과 틀리게 전신 마취가 요하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경막의 마취라 해가지고요. 그 부위만 그 감각신경만 그 마취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전신 마취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수술 후에 후유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후유증은 없나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은 이제 후유증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후유증이 이제 뭐 출혈이라든지 수술 부위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신경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그리고 재발 가능성인데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더라도 본인이 한 번 디스크 환자는 평생 디스크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가 척추 운동, 허리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허리 근력을 키워서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서 재발 안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시경 수술법도 예전의 수술법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숙련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 합병률이 오히려 더 낮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후유증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한 번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디스크 내에 힘이 안 가게끔 하는 거군요. 네. 일단은 올바른 자세,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어깨를 넓게 펴고요. 그리고 허리를 꼭 의자 등받이에 붙여야 돼요. 네. 허리가 떠 있으면 앞으로 굽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척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더 오히려 디스크 퇴행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이 바닥에 발이 닿아 있어야 힘을 분산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가장 척추의 가장 좋은 자세는 일명 이제 사장님 자세예요. 네, 사장님 자세. 그렇죠. 뒤로 거만하게 한 20, 30도 정도 제친 다음에 고개를 뒤로 쭉 제껴주는 자세가 이제 평상시에 스트레칭으로 가장 좋은 자세고요. 네. 이제 그걸 평상시에는 뭐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틈날 때만이라도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건 아마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예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나 척추 질환은요 생활 습관만 교정을 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간단히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삐딱하게 앉지 않고 네. 제대로 의자에 앉으면서 항상 발이 땅에 닿고 될 수 있으면 이 무릎이 한 90도 이상 되는 게 좋아요.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사실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많이 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허리 이제 다리를 꼬게 될 경우는 그 척추 밑에 이제 천장관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바닥에 앉거나 할 때 골반이 많이 아프신 분들, 그거는 이제 골반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디스크 압력도 올라갈 뿐더러 그 밑에 있는 이제 천장관절까지 유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리 꼬는 습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리를 내버려 두고 아래로 내려두고 앉아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누워 있을 때는 가능하면 엎드리는 것보다는 반드시 눕거나 오히려 옆으로 누워야 그 허리 쪽에 부담을 줄이게 되고요. 물건을 들을 때는 힘을 자랑하려고 양 힘으로만 팔로만 들을 올리는 것보다는 앉아서 허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힘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들어 올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저렇게 팔로만 드시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화분 들거나 예를 들면 가사일 하다가 그 염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리 전체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 게 그 디스크 질환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모분들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아이를 앉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뒤쪽으로 앉는 게 허리 건강에 더 좋고, 운전할 때도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운전대에 밀착을 해서 맞아요. 제가 저렇게 운전해요. 밀착을 해서 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허리가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압력이 가장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히려 그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등이 최대한 뒤로 펴지게끔 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 주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되고 또 초기에 진료를 하면 또 치료를 하면 수술 없이도 호전이 된다고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생활 속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척추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백세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